자, 그러면 이제 판소노트 갖고 계시죠? 판소노트 이렇게 하시고 기본서 여기 있습니다. EBS. 여기 맨 끝에 보면은 EBS 방송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간표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맨 뒤쪽에 보면은 EBS 평선표 되어 있죠. 그래서 EBS에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알죠? 그 선생님이 여기 앞에 나온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요. 근데 30분밖에 안 돼요. 요약 강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EBS 요약 강의를 듣는데 그냥 우리 그 배웠던 건 요약 확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 내용 갑니다. 그건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다. 자, 봅시다. 책에 기본서 한번 펴봅시다. 기본서. 자, 16페이지. 16페이지. 자, 16페이지 피시면, 이제 기본서 16페이지 피면은 권리 변동 나오죠? 자, 여기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무슨 변동? 권리 변동. 맞죠? 권리 변동. 자, 그럼 권리 변동 하기 전에 밑에 민법에 의 나오는데, 거기 일단 전부 다 X. 그 페이지 X입니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집에 가서 복습도 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듣고 치우면 됩니다. 자, 그럼 민법에 의 갑니다. 의 가니까 민법은 4인 줄거세요 4인. 근데 집에 가서 복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줄만큼 없는데. 4인. 개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사법입니다. 사법. 개인 간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법이 적용된다? 돈을 빌렸다, 매매를 했다, 교환계약을 했다, 잘못되면 민법이 적용된단 말입니다. 알죠? 그래서 개인 간에 거래한 법을 뭡니까? 민법이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다? 사법이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앞에 절대 붙이면 돼요.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죠? 상식. 그 다음 밑에 가서 보세요. 법규범, 사법, 일반법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법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에요. 일반법. 일반법이다. 요거하고 반대 개념이 뭘까요? 특별법입니다.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일반법입니다. 민법은 일반법. 그런데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나오죠. 우리가 이제 임대차가 있거든요. 나중에 다 배웁니다. 민법 임대차가 있는데 개인 간의 임대.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건물에도 보면 임대 붙여 있습니까? 안 붙여 있습니까? 붙여 있죠. 경기가 지금 뭡니까? 대산하기 전까지는 임대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요즘. 안 됩니다. 알죠? 저희 와이프도 거래가 별로 없어요. 알죠? 거래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 됩니까? 이제 임대하고 뭐 이거 상가 임대부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갈 거야. 자,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근데 다행인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러 왔잖아. 안 좋을 때 공부할 때가 맞아요. 예? 5년 전에 이제 막 그때 뭡니까? 막 아파트 가격 올라갈 때 학원에 수강생이 막 터져 나갔습니다. 예? 그러고 좀 1, 2년 딱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경기 갔죠. 코로나 때문에. 알죠? 그때 학생들이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공부할 때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여러분 공부하다가 딱 나갈 때 되면 이제 확 필 때입니다. 확 필 때. 아시죠? 좋아질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상가를 임대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우리 임대차가 있는데 민법에는 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보다 더 강하게 한 법이 뭐예요? 뭐라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 특별법입니다. 그럼 일반법의 반대가 무슨 법이다? 특별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반법 반대가 특별법이다.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에요? 일반법이다. 그리고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사법이죠. 개인 간의 규율한 법이다. 그럼 사법 반대가 뭔데요? 공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화요일날 배웠던 게 공법이죠. 이름이 뭡니까? 부동산 공법이에요. 우리 공법 중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법만 모아놓은 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알죠? 그래서 일명 뭡니까? 공법은 뭐랍니까? 공포의 법이라 합니다. 시험 치면 알게 됩니다. 반타작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여튼 공법 반대. 사법 반대가 공법이다. 그 다음에 자, 일반법이고 사법이고 그 다음에 실체법이다. 실체법.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나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거 설명도 안 합니다. 알죠? 자, 안 합니다. 자, 실체법. 실체법이라는 게 뭡니까? 권리와 의무 관계를 나타내는 법을 말합니까? 실체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반대법이 뭡니까? 절차법이에요. 자, 우리가 민법이 뭡니까? 실체법이라 했죠?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라 했죠? 근데 절차법은 뭐냐면은 여러분 등기법 들어봤어요? 다음 주 목요일 합니다. 등기법. 그러면 이 등기는 뭐예요? 등기하는 절차를 해야 돼요. 절차.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도 뭐야? 절차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소해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반대 개념인데 우리 민법은 뭐야? 일반법이면서 사법이면서 실체법입니다. 적지도 말고 줄 긋지도 말고 듣고 치우고 복습도 하지 말고. 알겠죠? 왜?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한 번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3월달에 들어갈 때 이거 설명 안 하고 쭉 바로 이제 시험 나오는 것부터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사법이고 일반법이고 실체법이다. 양갈로 4번. 알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러니까 X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별표입니다. 권리변동. 자, 올해 우리 이번 시험에도 올해가 아니고 작년 시험에도 34회 때 시험 나왔었죠. 권리변동에 대해서 지문이 나왔었는데, 자, 그럼 권리변동이 뭔지. 자,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3월 달에는 이것도 설명 안 하고요. 바로 권리변동 들어갑니다. 왜? 시험에 권리변동부터 나오니까. 권리변동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건물 있고 요 사람이 사람입니다. 사람. 인이죠. 인. 이 사람이 이 사람 인자죠. 자, 그러면 모든 권리의 주체가 누굴까요? 주체가 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우리 같은 자연인이 있고 자, 물어볼게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같이 법인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그럼 현대자동차도 법인인데 부동산 취득할 수가 있다. 사고 팔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사람이 모든 권리의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다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이 뭔데? 이게 권리의 객체야. 권리의 객체.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물건. 자, 물어볼게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도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자동차는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움직일 동산이죠. 부동산은 뭐예요? 앞에 동산 앞에 아니 붙자죠. 아니 붙자. 움직이는 못하는 물건을 부동산이라 하잖아. 맞아요? 토지와 그 정착물. 엊그제 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결혼할 때. 토지와 그 정착물. 우리 민법의 98조에 보면요. 자,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하고 그 외의 물건을 뭘 한다? 그 외의 물건을 동산이 한다는 거예요. 토지와 그 정착물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죠. 그거 빼고는 뭐예요?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동산에 대해서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안 배워요. 왜? 자격증 무슨 거래 합니까? 부동산 거래하죠?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배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권리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건 물건이라 합니다. 물건. 자, 그래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갑에서 을로 변경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권리 변동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네, 권리 변동. 이해됐어요? 네, 됩니다. 자, 지금 오늘 뭐 프린트 아까 나갔었죠? 안 받았죠? 그냥 들어오기 바빠가지고. 왜? 늦게 지각했으니까. 그래서 뒤 앞에 얹어놨는데, 맞죠? 나중에 그 뒤에, 1시간 뒤에 받아가지고 풀면 됩니다, 문제. 아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요. 중간중간에 불러가지고 그 OX 문제 다시 테스트 합니다. 어디서? 저 앞에 입구에서 세워놓고, 일로 오면.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작년에 그래 하니까는 너무 좋아하는 기라. 근데 괴롭거든.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 버려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근데 이 시험 치고 학교하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그래, 고통을 알지, 이러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여기 11번 나가거든요, 11번. 11번 나가요, 이게. 여기서 이제 한 번 나온 거는 별로 없어요. 그 두세 번씩 나왔던 건 핵심적인 내용만 탁탁 쓰지 않았습니다. 11번만 딱 모아놓고 요것만 딱 해도 뭡니까? 웬만한 60 이상 다 받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 11번 나가는 거는 이 지문은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 계속 두고 다니면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답니다. 프린트 뭡니까? 우리 수강생 얼마, 20명밖에 안 되지만 프린트 40장 해놔도요, 모자랍니다. 왜? 집에 한 푼다고 또 가져가는데 집에 또 쌓아놓거든, 이게. 안 풀고. 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불러서 이제 풀어준다고. 알죠? 그래가지고 푸는데 얼마 걸릴까요? 얼마 걸리겠습니까? 뭐 10분 걸려요? 3번, 2번이면 다 풉니다. 왜? 저번 주에 했던 거잖아.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알겠죠? 쉬는 시간마다 몇 명 불러가 풀겠습니다. 알겠죠? 예. 근데 학생이 너무 많으면 할 수가 없잖아. 맞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테스트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왜? 집에 가서 복습하는데 복습도 안 하니까. 극단의 조치입니다. 알죠? 그 다음에 3, 4월 달 되면은 이제 민법은 이제 또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알겠죠? 칩니다. 기출문제 또 나갑니다. 이게 나가가지고. 그것도 11번 나갑니다. 11번. 알죠? 그거 불러가 떠십니다. 안 되면 단반에 오고 오든지. 이거는 3번, 2번, 2번, 2번 가든지. 알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이제.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할 거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럽니다. 다른 선생님은 이제 자료 나가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 맞죠? 민법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학원에서 민법 점수 안 나오면요.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지만 나중에 나머지 공부도 좀 시킵니다. 알죠?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 좀 있습니다. 나머지 공부 안 하려면은. 근데 입으로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대발 좀 나머지 좀 시켜달라고. 알겠죠?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미리 사연을 줬습니다. 자, 이제 공부 좀 해야 돼요. 자, 천천히. 근데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조금 하십니다. 자, 권리 변동.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권리 변동이라는 게 뭡니까? 권리의 주체인 누가요? 사람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됩니까? 변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권리 변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권리 변동. 권리 변동입니다. 그러면 권리가 처음에 내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권리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넘겼으니까 내가 이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있죠.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나는 소유권이 없어지잖아. 맞아요? 그리고 상품 백화점 같이 건물이 부서져가지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이게 뭐다? 절대적 소멸이랍니다. 알겠어요? 자, 내가 이 부동산을 넘겼어요. 나 입장에서는 소유권 상실합니다. 근데 얘는 취득하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멸을 한다? 상대적 소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이따 배울 거고. 자, 권리 발생부터 이제 볼 겁니다. 발생. 자, 권리의 발생. 발생부터 보겠습니다. 발생은, 자, 판서로도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2페이지. 2페이지. 발생입니다. 발생.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시 취득이 있어, 원시 취득. 원시가 뭐예요, 원시? 원시가 뭐예요? 최초. 원시인이 뭡니까, 원시인이? 최초의 사람.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최초의 취득은 무슨 취득이 한다? 원시 취득이 한다. 그럼 내가 이 건물 지었어요.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
그래서 18회 시험 나왔죠. 건물의 신축은 뭐라고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자, 이게 252조 부분 나올 겁니다. 무주물 선점. 무주물이 뭘까요? 주인이 없는 물건은 무주물이랍니다. 모르겠으면 낚시하지, 낚시. 낚시. 도시어부 알아요, 몰라요? 도시어부. 이경규 나오고, 덕화 나오자, 덕화. 맞죠? 알죠? 나와가지고 뭡니까? 뭐, 이번에 우룩 잡았다느니 뭘 하고 한 번씩, 지금 시리즈 5까지 나왔어요, 5까지. 알죠? TV도 보는데, 뭐, 감흥이 있어야 돼. 민법은 이걸 감흥이 있어야 돼, 감흥이. 알죠? 자, 그러면 그 물고기는 뭐예요? 우럭이라든지 돔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무주물이지. 주인이 없는 거야. 낚시를 잡았죠? 뭐 했단 말입니까? 선점을 했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면 그 물고기는 누가 주인입니까? 잡은 사람. 선점자 건데요, 선점자. 아시죠? 그 사람이 뭐야? 최초의 취득자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해쳐먹던, 매운탕 끓여먹던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도시오브 같은 거 보면은 누구 데려갑니까? 셰프 한 명 데려와 있죠. 이제 공부만 하지 말고 드라마도 좀 보고 그런 것도 좀 보고 하면서 자, 남편 보고 저게 뭐야? 무주물 선점이야. 이렇게 하고 알겠죠? 그래 배운단 말이야. 무주물 선점이야. 알죠? 무슨 취득이다? 선점자 건데 원시 취득이다 이 말이야. 최초 취득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경규가 뭡니까? 매운탕 끓여 먹던 라면에 끓여가지고 먹던 아니면 해쳐 먹던 해도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취득자니까? 원시 취득자니까. 알겠죠? 네, 여기 이제 뭐예요? 무주물 선점은 뭐라고요? 선점했을 때 선점자가 원시 취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이렇게 33회 때 여기 나왔어요. 요거 만일에 부동산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무주,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뭐라고요? 국유입니다. 요게 이제 뭡니까? 지적법이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국가가 뭡니까? 지적소관청이 이 사람이 뭡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사청량에서, 무주물일 때는 조사청량에서 국으로 등록해버립니다. 알겠죠? 모든 토지를,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소유자 있으면 소유자가 앞으로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조사 청량해가지고입니다. 조사 청량, 조사해가지고 소유자가 없으면 국으로 등록한다. 아시죠? 그래서 저쪽에 신안이나 전라도 가면은 섬이 많이 있죠? 신안군에만 거의 1000개의 섬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신안군 쪽에 섬이 엄청 많습니다. 알죠? 자, 그래서 그 섬들은 뭡니까? 국가가 조사 청량해서 소유자가 없으니까 국으로 등록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질문 나왔어요. 무주의 부동산은 뭐라고요? 국유입니다. 그러면 요 무주물은 뭐일 때만 됩니까? 동산만 됩니다. 물고기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저 밖에 물고기 있죠? 한번 봐봐. 얼마나 움직여도 도로탱이는지. 움직일 동산입니다. 오늘 그거 하려고 미리 그거 한 갖다 놓은 겁니다. 물고기 있죠? 그거 베타입니다, 베타. 우리 애기가 키우다가 이제 뭡니까? 막 방치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예? 우리가 뭐 방치한 게 아니고 뭐, 이제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래서 뒤에 베타 해놨습니다. 자, 물고기. 그거 보면은 잘 보면서 움직일 동산. 알죠? 예. 자, 그렇게 됩니다. 무주물 선점 따 뭐예요? 선점자가 무슨 취득한다고? 원시 취득. 자, 유실물 습득. 유실물 습득.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다. 이거는 유실물법 4조에 보면 나옵니다. 습득자가 취득하는데, 예?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개월 동안. 여기 6 나오죠? 6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습득자가 취득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갑을 여러분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경찰서에 가서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는요, 여러분 절도죄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알죠?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됩니다. 자,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동안 막 찾아요. 근데 소유자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습득자 시작한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생 앞에서 내가 상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갑을 그때 주었거든요. 10만 원 줬습니다. 그 경찰서에 갖다 줬지. 응? 그때는 6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알겠어요? 근데 1년 동안 뭡니까? 소유자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지, 학교로. 나는 또 내가 잘못했네 싶어가지고, 맞죠? 그런데 교장 선생님 부르더라고. 이렇게 착한 학생이, 착하게 생겼잖아, 맞죠? 착한 학생이, 맞죠? 착한 학생이 지갑을 주었는데, 경찰서 갔다 왔는데, 경찰서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경찰서에서 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 1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럼 누가 받겠어요? 법정 대리인 우리 어머니가 다 왔어요. 아시겠죠? 그 10만 원 누가 가져가고, 그때 당시 10만 원 비싼 겁니다. 지금 한 가치로 따지면은 80년대 그때 뭡니까 초반 때니까 중반 때겠네 80년대 그때 그 봉급이 30만 2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맞죠? 자동차 거기 다니시는 분들 그렇게 됐어요. 그 10만 원 큰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뭡니까 받고 상장도 받고 뭐 이렇게 했죠. 그래 하고 어머니 10만 원 바로 그냥 쫙 집에 엎었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알죠? 우리 어머니가 태아시장 가가지고 뭐예요? 맛있는 거 좀 사주고 해봤자 그때 뭡니까? 짜장면이 그때 뭐 500원인가 300원 했을 때입니다. 알죠? 500원, 300원이나 500원 했을 거예요. 그때.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 뭐 해봤자 1,000원이 안 나왔어요. 그때 뭐 다 먹고 맛있게 먹고 했는데도. 예? 하여튼 그랬다 말이에요. 예? 그때가 닭 튀기는데 그때 얼마냐? 600원이 그랬을 거예요. 지금 얼마입니까? 한 10배 올랐다 뭐 해야 되겠네. 예? 10배 이상 올랐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습득자예요, 습득자. 제가 취득하는데 이 돈을 내한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법정 대리인, 우리 어머니가 가져왔다니까. 알죠? 그래서 내가 커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왜 안 주냐고 했더만, 니한테 들어간 돈이 막 수억 들어갔다고 했어. 맞죠? 뭐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하여튼 이런 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제 그때 어릴 때 이게 이제 대학교 가니까 배우는 거야. 그 대학교 가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전부 다 내 상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맞죠? 유심을 습득자, 그 유심문법에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6개월 지났는데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갑을 주워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갑을 주워줬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상식입니다. 시험은 참고로 안 나옵니다. 6월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말고 유심문법 사전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지갑을 주워줬다. 50만 원 주었다. 기사 찾아왔는데 주인 찾아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찾아줬는데 20%. 5%에서 20%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5%에서 20%냐면은 금액이 크면 100억이다 말이야. 100억을 주어졌단 말이야. 습득해가지고 찾아줬단 말이야. 그러면 5%입니다. 근데 뭐 100만 원이 되려면 20%예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싸우면 판사가 정합니다. 판사가. 아시겠죠?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20%. 금액 크면 클수록 퍼센트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의 한 10년 정도 전에 타워 팰리스에서 1억을 분실한 사람이 있었잖아. 그래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찾아줬잖아. 알아요? 그때 신문에 나왔어요. 신문에 뭐가 나냐면은 유실무부 사조에 보면은 20% 달라고 할 수 있다. 5%에서 20%. 예? 그거 찾아줬잖아요. 맞죠? 그럼 2천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합의할 때는 됩니까? 판사가 이제 조정해가지고 요 정도 지급하라고 합니다. 보통 10%. 알죠? 자, 그런데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몇 프로 간다고? 20%. 크면 클수록 5%랍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뭐 이런 자꾸 수업 나오면 되는데, 자, 대학교 때 있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전부 다 민법으로 이루어진 인생입니다. 알죠? 대학교 때 이제 그 지갑을 주었어요. 아주 예쁜 지갑을 주었는데 거기에 거의 50만 원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알죠? 그래서 보니까 주민등록 사진하고 있더라고. 아, 예쁘더라고. 사진상 예쁘더란 말이야. 네. 이상한 사진 말고 저는 와이프가 무주물입니다. 알겠죠? 근데 와이프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사귀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 지갑을 찾았는데 경찰서 딱 가니까 이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냐면은 돈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내보고 뭘 모으는 겁니까 지금? 돈으로 모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건 이미 우리 그 선배들이 다 습득했잖아요. 유실물법 4조는 이미 다 배웠고, 맞죠? 자, 경찰관인데 유실물법 4조 딱 하니까 경찰 뭐 전공하세요? 법 전공한다니까. 아, 그러면 유실물법 4조 아시겠네요, 당근. 모르지. 경찰은 모르지 않은 거 뭐야? 도로교통법하고 법 그런 거 말죠. 형법하고 이런 거 말지. 그럼 뭐 검색 막 하더만 있네 그러더라고. 거기 보면 5% 이게 아닙니다. 20% 달라가시는 거 알죠? 그랬더만 있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가씨가 이제 돈 빼갔다고 내보고 뭐 없었다고 하다가 막 따지다가 하잖아요. 제가 20% 달라고 해가지고. 그럼 경찰이 줘야 되겠는데? 이러더라고. 그래서 20% 받았습니다. 알죠? 10만 원 받아냈습니다. 그거 딱 나오니까 뭐 내보고 욕을 탁 하더라고. 네 명예훼손을 가자. 내가 했더만 도망가 보더라고. 내보고 욕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명예훼손에다가 니 지금 모욕죄에다가 니 가만히 빨리 가자 이렇게 하니까 도망가 보더라고. 이게 뭐예요? 법을 아니까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이런 생길 수 있다니까? 생길 수 있다니까? 지갑 주웠을 때. 아시겠죠? 이런 케이스를 알아야 뭡니까, 여러분이? 그런 문제 생겼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당하는 거야, 그냥. 돈은 몰리고. 맞아요? 오늘 공부 다 때려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왜냐? 지갑을 줄 수가 있잖아. 실제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그래 된단 말이야. 근데 희한한 건요. 공부에 중요하다고 했던 거는 기억 못 하는데 이거는 기억하고 있대, 지금. 희한하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요거 이제 설명한 거예요. 유실물을 습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경찰서 이런 데서 알아보고 소유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습득자가 취득합니다. 취득할 때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자,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매장물을 발견했어요. 여기 이제 매장물. 자, 여기 할까요? 이 땅에 여기 일본 매장물을 발견했습니다. 자, 매장물 발견은요. 자,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누가요? 발견자가 취득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이건 몇 년이라고? 1년. 근데 우리 시험에 이거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 말고 주택가에서 시험 나왔는데 유실물 습득은 몇 월이라고? 6. 근데 외우기 쉽지 않아. 유실물, 6월. 안 되나? 됐죠? 매장물 발견은 뭐야? 이거 보시면. 몇 년? 1년. 이게 바꿔서 된다고. 바꿔서 우리 시험 말고 주택가에서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체크하라고. 그냥 상식으로 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고? 6월. 아시겠죠? 매장 발견은 1년.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견자가 취득합니다. 발견자가. 취득할 때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됐어요? 아, 됐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있고 선의 취득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첨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됩니까? 원시 취득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거 다 외우지 말고 이 정도만 좀 봅시다. 이 정도만.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거는 최초 취득이 원시 취득이고 취득시효가 뭔데요? 취득시효. 이거 한번 배웁니다. 자, 20년간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으로써 취득하는 효력이 있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알죠? 그래서 뒤에 가면 배웁니다.
취득시효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초의 취득인 뭐가 있다? 원시취득이 있어요.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요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 오늘 프린트물의 1번 문제 지문이죠. 맞아요. 그 18회 때, 28회 때 지금 나왔던 겁니다. 그거 돼 있어요? 프린트물은 줬잖아. 1시간 뒤에 보세요. 자, 거기 나왔죠.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이 요거 18회, 28회 나왔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언제 나왔다고 다 표시해놨습니다. 자, 나머지는 뭡니까? 우리 시험에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요 취득시효는 요 파트 가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원시취득이라는 거. 자, 그래서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는 뭐라고요? 원시취득이다. 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승계취득은 뭐야? 승자. 계승할 때 승자죠. 그럼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이게 승계취득입니다. 자, 그러면 요 특정된 물건을 받으면 무슨 승계를 한다? 특정 승계. 요게 34회 때 시험 나왔어요. 자, 무슨 승계? 특정 승계. 요 매매가 무슨 승계다? 특정 승계다 이 말이야. 특정된 물건을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포괄 승계는 뭔데요? 요 상속. 요 대표적인 상속입니다. 상속은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맞죠? 어제 했다. 어제 하다 보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죠? 그럼 받는 사람은 뭐예요? 상속인. 아버지는 피상속인. 기억나요? 네,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도 받지만, 빚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계산기를 꺼내야 됩니다. 근데 바로 꺼내면 칼 맞으면 돼요. 조심해야 되고,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꺼내서 됩니까? 아, 어디 빚이 많은지 이 많은지를 따져서 빚이 많으면 어떻게요?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럼 채무 승계가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알겠죠? 자, 포기하는 방법은 법무사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한 100만 원 더 갑니다. 알죠? 그러면 법무사가 이렇게 딱 맡기면 법무사가 채권 신문에 최고하고 공시최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죠? 최고에서 이제 이 사람은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선고를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안 갚아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상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여러분 사람들 옆에 주위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몇 개월에 상속을 포기한다고? 3개월입니다. 그거 안 해가지고 상속 받아가지고 빚이 막 엄청나게 받는 사람 있죠. 진짜 거짓말 아니고 생활에 다니네 보면은 옛날에 얼마 전에 내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봤는데 걔가 있잖아요. 장사를 요리도 좀 잘하고 해가지고 막 돈을 엄청 버는데 아버지가 5억이란 빚을 주고 갔어요. 근데 걔가 이 민법을 배웠으면 내한테 배웠으면은 상속을 포기해서 5억을 안 갖고 됐잖아. 맞죠? 처음에는 아버지는 얼마나 자기 얘기하더라고. 좀 눈물 거슬거슬하면서 아버지 욕을 많이 했다고. 응? 근데 욕할 게 아니고 지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상해. 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맞죠? 그럼 모르니까 그런 거야. 아니 빚이 일단 뭐 포기를 해야 돼. 근데 그건 사정을 알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하여튼 그 돌아가셨거든, 맞죠? 빚이 많아 고민하고 돌아가셨다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달인으로 나왔는데 돈을 한 달에 뭡니까? 몇 천씩 매출 나오더라고. 몇 천씩. 그래서 돈이 엄청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 그 돈 다 갚았던 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잘못인데 뭘 몰랐기 때문에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죠? 상식이 부족하죠. 요즘은 이제 뭐예요? 그런 인생이면 네이버에 다 검색하면 됩니다. 알죠? 다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 자, 그래서 빚도 같이 받는다. 포괄해서 승계받는다. 이래서 무슨 승계한다? 포괄 승계입니다. 자, 34의 기출 문제. 자, 매매로 이래서 받으면 무슨 승계다? 특정된 물건을 받으니까 매매는 특정 승계입니다. 알죠? 그 다음에 증여. 특정된 물건을 공짜로 받았잖아. 이것도 특정 승계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자, 상속. 이런 것들은 포괄 승계고. 합병. 한번 물어볼게요. 회사가 합병되면 앞에 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도 받지만 빚도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서
회사의 합병도 뭐라고요? 포괄승계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34회 시험에 매매는 특정승계다. 이게 시험 나왔습니다. 우리 그 프린트에도 나옵니다. 맞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특정승계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승계는 이전 받는 게 있는데 특정된 물건을 받으면 특정승계, 빚도 같이 받으면 포괄승계를 한다. 개념 잡았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게 있습니다. 설정적 승계 취득인데 요거는 용의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의물권. 자, 사용 취득하는 물건인데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요거하고 저당권 설정. 자,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했다, 지역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나중에 등기부에 가면은 이런 설정을 할 때 필요한 첨부 서면이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첨부 정보를 뭘 제출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 설정함으로 취득하니까 무슨 취득을 한다? 설정적 승계 취득을 합니다. 알겠어요? 요게 이제 시험에 18회, 28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로 나오냐? 저당 잡는 거는 설정적 승계 취득 맞습니까? 맞죠? 네, 저당고 설정했다고 하면 뭐라고? 설정적 승계 취득. 18회,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자,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건 뭐가 있다? 용의물권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이렇게 됩니다. 설정적 승계 취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하는 거는 다시 복습하세요. 복습합시다. 최초로 취득하는 무슨 취득이 있고 원취득이 있고 앞에 사항을 받으면 무슨 취득이 하는데 승계 취득이 하는데 이전 받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다. 됐어요? 이전은 어떻게 됩니까? 특정된 물을 받는 특정 승계가 있고 빚도 같이 받는 포괄 승계가 있다. 대표적인 게 상속이고 특정 승계는 대표적인 게 매매다 이 말이에요. 요게 34의 기출.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변경입니다. 자,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체가 변경됐다 이 말이에요. 갑에서 을로. 그래서 이게 주체 변경이에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내용의 변경.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이 있어.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걸 알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 물건이 있는데 동산이 물건이 있는데 갈 거야, 을 거야, 붙여서 누구 걸까? 다시. 이 큰 물건을 갖고 있고 작은 물건이 있는데 그걸 붙였다고 누구 거겠어? 어떻게 알았어? 법에 되어 있다고. 법에. 알겠어요?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다 법에 되어 있다고. 알겠죠?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딱 돼 있어. 법에.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사실 따고 난 다음에 붙였는데 누구 거냐면 이거 갖고야. 그런 게 어딘데 따지면 을봉을 안 매고 을봉을 해야 돼요. 법에 되어 있다. 민법에 되어 있다. 이러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붙였잖아. 그 붙인 물건의 최초 취득자가 누가 된다고? 갑이 되는 거야. 붙이면 합성물의 최초 취득자가 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첨부 있죠. 첨부 아까 지었잖아. 첨부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야. 뭐라고? 여기 첨부도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고 양이 어떻게 됐어? 늘어나서 적혀졌어. 요 두 개 합치니까 양이 늘어나서 줄었어. 늘어났지. 무슨 변경이다? 양적 변경. 양적 변경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첨부.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적 변경 가겠습니다. 자, 질적 변경은 요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자, 여러분이 은행에 1억을 빌렸습니다. 은행. 자, 이 은행을 무슨 권자란다? 저당권자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단 말이에요. 설정자.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채무자예요. 자, 그런데 저당권자는 뭐란다? 채권자랍니다. 맞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당권을 뭡니까? 설정했지. 설정하니까 설정적 승계취득이라고 했지. 맞아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 수용이 되면은 이 수용 보상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 화재가 나면은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사망 안 두고 불났잖아. 그러면 돈 빌려준 사람들은 어디 은행은 화재 보험금 가입돼 있잖아. 이 화재 보험금도 가져갈 수 있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사망 안 두면은 뭐예요? 화재 보험금이 500억 들어 있었습니다. 그 화재 나고 난 다음에 그 돈 다 누가 가져갔어요? 은행이 다 가져갔습니다. 알죠? 이제 네 문제는 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입주했잖아요. 알죠? 네,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다시 입주했는데 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다시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왜? 불난 집에 들어가면 대박 난다 그러는. 들어봤습니까 그거? 안 들어봤어요? 불난 집에 다시 들어가면은 대박 난다 그래. 알죠? 그래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이걸로. 자, 그래서 이 수용 보상금이나 화재 보험금, 보험금도 이 저당권자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저당권자는 요 물건 위에 물상입니다.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뭐란다? 물상 대위 성이랍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줬지만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 변경대가 들어왔잖아. 맞죠? 이게 무슨 변경한다? 성질적 변경, 질적 변경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 질적 변경은 무슨 대위이다? 물상 대위. 물상 대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18회 시험 정답으로 나왔어. 18회 시험. 18회 시험에 나왔죠. 미나지. 작용의 변경은 뭐냐? 자, 봅시다. 여기서 이제, 여기 국민은행 합시다. 국민은행. 이 부동산이 10억짜리야. 10억. 그래서 국민은행 1금융권에서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더 필요해요. 사업하다 보니까. 그래서 새마을 금고로부터, 새마을 금고합시다. 금고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담보 가치만 충분하면 대출 더 해줍니다. 알겠죠? 담보 가치라는 물건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맞죠? 담보 가치만 되면은 대출 더 된다니까. 더 땡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1억 더 빌렸습니다. 자, 이렇게 빌렸는데 얘가 사업이 너무 잘 됐어. 하삼동 해가 대박 났어요. 하삼동 해가. 우리 저 남북 기차사 옆에 가면 하삼동 있잖아요. 줄 수가 없습니다. 점심때 가면 뭐 옆에 경찰서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게 들고 들어가고 옆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와서 막 들고 가고. 그 일하는 쪼매한테 일하는데 2명 3명씩 일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1,500원밖에 안 하는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대박 나가지고 돈을 갚았어. 1억을. 변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죠.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돈을 다 갚으면은, 채권 다 갚으면은 이 저당권 소멸합니다. 그럼 2번이 요거 저당권인데 제일 위에 있으면 1번 저당이 나고 두 번째 있으면 무슨 저당이 난다? 2번 저당이 해요. 저당권. 그럼 2번이 1번으로 뭡니까? 순위가 승진합니다. 요런 것을 무슨 변경이 난다? 작용의 변경이 합니다. 18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순위 승진은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순위 승진은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절대적 소멸 한번 봅시다. 아까 뭐랬어요? 요 상품 백화점 같이 목적물이 멸실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 자, 그리고 요 전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소멸이라 했습니까? 전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이 사람 누굽니까? 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소멸이에요? 상대적 소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OX 문제 지문에 보니까 문제 있습니까? 갑이 을에게 있는 게 어떤 4번 문제 지문이죠? 좀 이따 나중에 보면 돼요. 알죠? 매일 학습 노트 있잖아. 에? 괜찮아. 이제 다음 주 테스트 할 테니까 걱정 하지 말고. 이것도 적으니까 뭐 시간마다 다 테스트 할. 그렇죠? 네. 답을 외우든지 하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 자, 그리고 목적물이 몇이라면 무슨 소멸이다? 절대 소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리 변동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의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무슨 변동이 돼요? 권리 변동이 생긴단 말이야. 이게 권리 변동인데, 권리가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는 무슨 취득이 있고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원시 취득에는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시효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승계 취득은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 특정 승계의 대표적인 뭐야? 매매다. 요게 34의 시험이 나왔어요. 매매는 특정 승계다. OX, O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설정함으로 취득하는 건 뭐라고요? 설정, 뭐가 있습니까? 용의물권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 설정. 그럼 요거는 전부 다 뒤에 설정 붙거든.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기부 할지 배웁니다. 지상권 설정할 때 뭐가 필요한데? 지역권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세권 설정할 때 어떻게 되는데? 저당권 설정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설정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 취득을 한다 이 말이야. 됐죠? 빚도 같이 받으면 무슨 승계를 한다? 포괄승계 상속이 대표적이다. 됐어요? 그래서 이전 받는 거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특정승계와 포괄승계. 그 다음에 권리 변경합니다. 주체가 주체 변경인데 갑에서 을로 바뀌면 무슨 변경이다? 주체 변경을 하고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이 있고 질적 변경이 있는데 양적 변경은 첨부 붙이니까 양이 어떻게 돼요? 커지지. 양적 변경이고 질적 변경은 뭐예요? 물상대의가 대표적이다 이 말이야. 저당권. 은행은요 대출해줬다. 은행이 시원하게 대출해준 이유가 뭡니까? 저당권을 뭡니까? 은행이 시원하게 대출해준 이유는 이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법이 민법에 다 돼 있단 말이야. 화재가 나도 화재 보험에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뭡니까? 수용이 돼도 수용 보상 가져갈 수 있는 권한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시원하게 대출해준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국가에서 뭡니까? 대출 규제, LTI, DTI 뭐 이런 나오잖아요. LTV. 개론 시간에 배우세요. 알겠죠? 그거 시험 나옵니다. 총부채 상한 뭐 비율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안 맞춰지면 대출 못하게 해주잖아. 맞아요? 그건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거 빼고는 은행이 시원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담보가 있으니까 교면 날리면 된다고요. 안 갚으면. 손해볼 게 있다 없다. 화재 나도 화재 보험 가져가는데 뭐. 수용되면 수용보상금.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수용한다고 딴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저당권 설정돼 있다고 하면 은행부터 전화합니다. 수용된다고 물론 소유자한테 전화하지만 그게 얼만데요? 그거 빼고 다 수용보상금 보내준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수용된 집도 없거든. 그래 한번 이해하면 저게 바로 물상대이구나. 알겠어요? 땅 좀 사보고 대출도 좀 받아보고 수용도 한번 당해보면 확실합니다 이거. 알겠죠? 이게 무슨 대의라고? 물상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질적 변경이라고요. 작용의 변경은 뭐예요? 1번 저당권의 소멸해서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되더라. 순위 승진은 뭐라고요? 장애 변경입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18회 때 순위 승진은 내용의 변경이다. 옵니까? X입니까? X 이렇게 나왔다. 순위 승진은 무슨 변경이야? 작용의 변경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험 나왔던 거 다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인데 절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시됐을 때 절대 소멸. 상대적 소멸은 전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 소멸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권리 변동의 모습입니다. 이게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다. 자, 책에 갑시다 이제. 자, 책에는 왜 봐주느냐? 책에 어디 줄 거라고 하는데 있잖아요. 줄을 왜 끄냐면은 어디 줄 거라는데 줄을 안 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책에 전부 다 줄 끄고 막 별표 지원점 막 해놓고 그러거든. 그래서 어디 줄 거라면 줄 끄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책에 있는 내용, 이 전부 다 여기 다 있다고. 판소 노트에. 맞지? 예? 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갑시다. 17페이지. 17페이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의 볼 필요 없고요. 2번 갑니다. 2번. 2번. 권리병대 형태 나옵니까? 옆에다 형태, 모습 이러네요. 형태나 모습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밑에 가서 권리 발생 무슨 취득이 있습니까? 17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맨 밑에 원시 취득 어디까지 줄 것입니까? 두 번째 줄까지 줄 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최초에 취득하는 게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입니다. 넘기시고. 자, 이제 앞에 사람으로 받으면 뭐란다? 최초 취득이 아니고 이제 앞에 사람을 받으면 승계 취득이라 하지. 그래서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 놓으셔야 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묶어 놓으시고. 그래서 승계 취득은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하는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박스 딱 보니까 밑에 그러면 이전하는 거는 특정된 물건을 받는 특정 승계가 있고 자, 빚도 같이 받는 뭐가 있다? 포괄승계가 있다. 포괄승계 줄 거 놓고 현관펜 해놓고 상속의 현관펜 하면 돼요. 특정승계는 매매. 요거 34에 기출해 놓으시면 돼요. 34의 시험에 자, 매매는 무슨 승계다? 특정승계다. 시험 나왔습니다. 알죠? 아, 어렵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참고사항은 진짜 참고만 하면 돼요. 알죠? 자, 밑에 가서 권리 변경입니다. 변경은 세 가지가 있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묶어 놓으시고 자, 그래 주체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는데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다고 아까 설명했지. 질적 변경에는 무슨 대위? 두 번째 줄에 물상 대위 등 요것만 체크하면 돼. 물상이 뭐야?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화재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물상 대위성이라 합니다. 저당권의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이게 성질입니다. 자, 양적 변경은 아까 뭐랬습니까? 첨부 있죠. 첨부. 맞아요? 자, 첨부 딱 적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좀 보면은 물건에 부합돼 있습니까? 이 첨부 안에 부합이 있습니다. 붙는 게 부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어디에 현황판이 돼요? 승진 나옵니까? 승진?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거 돼 있어요? 그거 줄 것이면 돼요. 현황판 딱 해놓고. 자, 그 다음에 권리 소멸입니다.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 소멸이 있다 있죠? 절대적 소멸은 옆에 상품백화점 하면 이해가 쉽겠죠? 상품백화점 무너졌잖아. 맞죠? 목적물의 멸실.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매도인의 현관패. 첫 번째 박스에 보면은 중간에 보니까 매도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나옵니까? 맞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18회 시험 나왔어요. 18회 시험. 우리 OX 지문에 나옵니다. 4번 지문에 나올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밑에 권리의 변동의 원인 돼 있는데 자, 요거 한번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판소 노트 1페이지 딱 보셔가지고 1페이지. 자, 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판소 노트 1페이지. 조금만 설명하고 쉴게요.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자, 우리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요겁니다. 요거 매매할 때 매매. 가까 을이 매매를 할 때는 요 X 부동산 이렇게 팔겠다는 청약의 이 청약이 뭡니까? 청하는 계약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하면은 그래 삭게 이렇게 승낙하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럼 요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사실. 법률 사실. 자, 그럼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여기 판소노트에 법률 사실은 여기 적어 놓으세요.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돼요. 권리 변동의 원인을 말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법률 효과는
그럼 이런 법률 행위를 하면은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뭐가 발생한다?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는 게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칠판 보시면은 계약을 청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승낙의 의사표시도 법률 사실인데 이거 의사표시 합치가 있으면은 매매라는 뭐가 됩니까? 법률 요건, 법률 행위가 됩니다. 법률 행위. 그러면 이제 효과가 뭐 어떻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생기고 얘는 얘한테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대금 지급 청구권이란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얘는 어떻게 됩니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재산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권 이전 청구권.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대금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런 법률 행위, 법률 요건, 법률 행위 중에서 법률 요건을 하면은 이 사람의 권리도 생기고 의무도 생기고 이 사람도 권리가 생기고 의무 생깁니까? 생깁니까? 생긴다. 이거 권리 의무를 뭐란다? 법률 효과란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저 밑에 옆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법률 사실이 아까 청약의 의사표시이고 승낙의 의사표시 이렇게 매수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법률 요건이 매매계약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면 일정한 효과 발생하는데 권리도 생기고 의무 생기죠. 청구권이 뭐야? 권리입니다. 갑, 소유권 이전은 뭐가 생기고 대금 지급 청구권, 권리 전압, 청구권 옆에다가 권리. 을은 뭐 해야 돼요? 대금 지급 의무가 있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 청구권이 권리입니다. 그래서 매매란 법률 행위를 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데 효과가 뭐라고요?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려면 보든지 말든지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쭉 끊읍시다. 양갈로 1번. 법률 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 한다. 줄만 꺼놓고 동그라미 양갈로 2번 갑니다. 양갈로 2번. 첫 번째 줄 끝에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 구순수를 한다. 줄만 꺼놓고. 그 다음에 양갈로 3번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줄 안 껐으면 그냥 보지도 마. 안 나오니까. 알겠죠?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이제 좀 쉬었다가 법률 사실 분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